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공학과의 유영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가을학기 파이썬 기초 과목의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의 범위와 그리고 출제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8주차부터 12주차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다뤘던 파일들을 한번 보면은 CSV 파일, 엑셀 파일, 그리고 클롤링, 그리고 간단하게 챗GPT API 활용하는 부분 특강도 진행이 좀 됐었고요. 답3 14주차의 경우는 우리가 업무에서 이제 필요한 보통 이제 오피스 파일들이 있죠. 이런 오피스 파일들을 이용해서 뭔가 많은 단순 작업들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어, 자, 뭐 정리해보면 범위는 전체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결과나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코드 넣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클래스 부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뒤쪽에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들은 여기 어떤 모듈 그리고 어떤 모듈에 어떤 함수들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지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처리들을 했잖아요.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들이 어떤 기능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문제 유형을 좀 보시면요. 따지선다, 객관식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객관식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우리 코드 작성할 때는 대소문자 가리잖아요. 대소문자 구별을 하기 때문에 대소문자 틀리면 오답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여기 매개 변수가 없으면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 공백이 없이 매개 변수가 있으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뭐 숫자가 들어가야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면 문자열 이 코드에서 우리가 사용하듯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수 이름 뒤에 매개 변수가 없으면 이렇게 중간에 띄지 마세요. 이거 오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가린다.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25문제 가 됐고요. 그리고 50분 중간고사 마찬가지로 5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챕터별로 요약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객체지향 챕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객체지향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뭔가 객체화시켜서 만드는 거다. 객체화시켜서 만드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이고 객체지향 프로그램 하는 목적이 또 있죠. 뭔가 재사용성이나 아니면 코드를 좀 간결하게 만들기 위한 거, 구조화시키기 위한 거,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도 왜 객체 지향을 써야 되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 그리고 생성자 메소드, 인스턴스 이제 객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뭐 초기화 함수 요구할 때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init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 객체 생성 과정이죠. 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한번 살펴보세요. 네, 다음은 8주차 내용이죠. 우리가 기본적인 입출력에 대한 프로그램
들을 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고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을 읽고 쓰고 복사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오픈 함수라는 걸 사용을 했죠. 그리고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픈이라는 함수, 파일명, 파일 모드. 자, 우리 파일 모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위드 블럭을 써야 되는 목적이 있죠. 위드 블럭을 썼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출력 함수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read line, 그리고 write line. 각각의 함수들이 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읽기 함수도 마찬가지고 쓰기 함수도 마찬가지고 요 함수들이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V 모듈 이용해서 CSV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S 모듈에서 읽을 때는 read, 그리고 쓰기 위해서는 write 이용한다 라는 거, 그 부분.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요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예제들을 반드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현을 위한 코드, 구현이 될 때 이제 사용되는 코드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제들을 좀 많이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 모듈을 이용해서 CSV 파일을 했죠. 이 판다스 모듈은 여기 특정 데이터 구조화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얘가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라는 1차원 데이터와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2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실 때는 이 판다스뿐만이 아니라 numpy라고 하는 행렬 연산을 좀 지원을 해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처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모듈, 이거 판다스 모듈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 형식으로 생성해주는 함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만들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한다. 엑셀을 다루는 외부 모듈은 여기 읽기 모듈이 있죠. XLRD라고 해서 읽기 모듈이 있고, 자, 읽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 안쪽으로 읽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파일을 일단 열어야 돼요. 오픈을 해줄 때 어떤 형식으로 오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요약에서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우리 파일에서 엑셀 파일에서 먼저 또 읽어야 되는 게 뭐예요? 시트를 읽어요. 시트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트 구별하게 한 방법, 어떤 함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시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읽어오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이용하는지, 요게 이제 필요로 합니다. 이게 순서였잖아요. 프로그램 할 때. 요게 순서였죠. 그래서 요 순서에 맞게 코드 작성하는 부분 예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어떤 함수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요걸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쓰기 함수 있어요. XLWT라고 해서 write 약자로 이렇게 사용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객체 생성해주고 set 추가해주고, 그리고 쓰기 위한 거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본다면 파일을 먼저 읽어오는 거죠. CS 파일, 엑셀 파일을 먼저 읽어오고, 읽어서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함수들을 이용하는지 이것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XLS 파일이죠. 2013년도인가 이후에 나오는 이제 확장자가 XLS 이거 이후에 이렇게 확장자 바뀌었죠. 요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듈을 사용해 봤다. 오픈파이 엑셀 이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읽기 쓰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읽기 쓰기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읽기 쓰기에 관련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열고 시트 생성하고 그리고 셀 가져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풋 재생성해서 써주는 이런 순서로 들어가는 거. 예제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 크롤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지금 파이썬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써야 되는 거고요. 뭐 크롤링하는 뭐 언어는 꼭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HTML, CSS 이것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HTML 구조를 좀 보시는데 간단한 태그들 뭐 구조적인 거 가장 구조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다뤘던 태그들 있죠. 그러니까 모든 태그를 다 다룬 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그렇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태그들 중에 어떤 태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웹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가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HTTP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은 규약이에요. 약속이죠. 그래서 여기 이 프로토콜이 웹을 처리를 하기 위해 서버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HTTP 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라이브러리 뷰티풀 서업을 이용해서 HTML 또는 XML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크롤링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데이터 추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뷰티풀 섭 함수 호출해서 사실은 이 뷰티풀 섭 요거는 함수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이 클래스로 뭐가 만들어져야 뷰티풀 섭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 안에는 요걸 만들 때 이제 HTML 구조가 DOM이라고 하는 도큐먼트 오브 모델 DOM 구조로 만들어져서 여기 뷰티풀 섭 객체에서 제공해주는 속성이나 함수 여기서 제공해주는 속성 함수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태그 구조로 되어 있는 HTML이죠. HTML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태그들 몇 가지 태그들을 봤어요. 아주 기본적인 태그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왔어요. 태그명 이쪽에 name이라는 속성 그리고 여기 태그하고 뒤쪽에 속성명을 하게 되면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뭐 스트링이나 텍스트, 콘텐츠와 같은 이런 속성들을 이용하게 되면 내용을 출력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내용들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들이 있었어요. 여기 find all 함수가 있었고 find 함수, select 함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었죠. find all은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한다. 모든 태그를. 그리고 find는 가장 먼저 위에서 아래로 검색을 하면서 조건에 맞는 find 함수 매개 변수 인자 조건에 맞는 이 결과값 하나를 반환을 하는 거였습니다. select는 CSS 선택자를 이용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리스트 반환해 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무엇인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PT를 한번 봤으니까 챗 GPT가 뭐야 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GPT 아키텍처 요걸 기반으로 해서 대화 방식이죠. 대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얘기죠.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학습한 프로그램이다. 미리 트레이닝 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GPT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미디어
콘텐츠도 제작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스타일 변환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 및 학습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하자라고 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GPT가 사실처럼 얘기는 하지만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는 좀 의심을 갖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을 여러분들이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래밍 코드는 학습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2020년 이전 데이터들 우리가 3.5 모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는 2020년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좀 문제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학습한 내용이 최신에 많이 변경이 있는 분야다라고 한다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디어 콘텐츠 뭐 스토리보드를 짠다거나 뭐 소설의 원고에 누구 특정 캐릭터를 뭐 제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원본 텍스트를 좀 변경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뭔가 긴 장문의 글 이런 것들을 요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한 문장을 좀 변경해 주는 거. 물론 완전하게 뭐 아주 만족스럽게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초안 정도는 좀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가 내 마음에 맞게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면 좀 더 나은 결과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학습 자료 제작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음성 너미 구축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AP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개발자 지원 API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API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두 단말기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을 의미한 거다. 이 개념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픈 API라는 것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개발을 계속 하실 거라면 프로그래머가 된 거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API 종류들은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픈 API를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프로그래밍.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젯의 속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을 좀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위젯의 종류들을 좀 보면 레이블, 문자를 화면에다 그냥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버튼은 뭐예요? 클릭, 보통 이제 클릭하는 거죠. 클릭, 하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릭이라는 이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벤트 클릭했을 때 뭔가 실행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커맨드 옵션 이걸 이용해서 함수와 연결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체크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 버튼은 이런 거였죠. 여기에 체크되거나 비어 이렇게 요것들. 그리고 레디어 버튼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세 개 중에 만약에 묶여 있더라면 요걸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요거 선택이 되면 다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레디어다.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 체크는 됐다 안 했다. 사용자가 선택했다 안 했다.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엔트리. 엔트리는 뭐예요? 한 줄 입력받는 위젯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ID 하고 나면 이렇게 받잖아요. 패스워드 이렇게 받는 거, 한 줄씩 입력받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엔트리라고 한다.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위젯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에서 나오는 위젯들 종류별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팩의 특징이 뭐예요? 위치에 대한 설정하고 화면에다가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화면에다가 출력 팩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백 설정할 때는 뭐 이런 패드X, 패드Y 그리고 그리드라고 하는 거 요거 위젯을 또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벤트 처리하는 방식은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버튼의 커맨드 속성 요거와 bind라는 메서드 이게 첫 번째 방식, 요게 두 번째 방식. 요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mainloop이라고 하는 함수는 맨 밑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이벤트를 기다려주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벤트 받아서 특정 위젯에 설정이 되어 있는 커맨드나 혹은 바인드로 설정되어 있는 함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화상자 요거는 또 사용자들하고 상호작용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거 심플 다이얼로그 요거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요거 임포트 해줘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ask 인티저, ask float, ask string 다 특징이 있죠. 인티저 뭐예요? 정수, 플롯, 실수, 스트링, 문자열. 자 정수 입력받을 수 있는 대화상자, 플롯은 실수 입력받는 거, 문자열 받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 당연히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 관련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앞에서는 우리가 기본 데이터들을 받아올 때 받기 위해서 이제 처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파일 탐색키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오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ask open file name 요게 읽는 거 그리고 ask save as file name이에요. 요거는 저장에 관련된 거. 그래서 메뉴 기능을 만들 때 파일 열기 그리고 저장 이 기능을 만들 때 요것들을 이용을 했죠. 요거 기능들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주차 내용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처음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우리가 여러 개 엑셀 파일의 특정 시트들을 새로운 엑셀 파일에 하나로 이제 다 합쳐서 처리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엑셀 파일들이 막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파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시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다 읽어서 엑셀 파일 하나로 이제 만들어주는 요 처리를 우리가 해본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자, 여기 win32com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럽. 자, 이 글럽은 뭘 한 거죠? 파일을 찾는데, 패턴 형식으로 찾는 요 처리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디렉토리 안쪽에 파일을 읽어와서 찾아서 읽고 새로운 파일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엑셀 컨트롤하는 거는 이 판다스를 이용을 한 거죠. 판다스의 데이터 요 처리를 했고 여기 파일을 읽어오는 거 요 처리를 할 때 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이 어떤 기능들을 했는지 어떤 기능들 어떤 함수들을 제공을 해서 요거 처리가 됐는지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PDF 처리하는 거 있었죠. PDF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win32가 썼고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시트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뭘로 PDF 파일로 파일 형식을 이제 변환해 주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사용했었던 것도 오픈 파일 OS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PDF 파일로 변환해 주는 기능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들을 이용해서 변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워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게 있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엑셀 파일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학생들이 있고 성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있는 각각 행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 데이터들을 행 단위로 추출해서 뭘로 하나의 DOC 파일로 이제 만들어주는 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DOCS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엑셀에서 추출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오픈 파이 엑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모듈에 어떤 함수 이렇게. 그래서 자 다음 주차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 주차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웹크롤링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웹크롤링 이용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외부에 있는 URL 가져오는 게 데이터 가져오는 거죠. 리퀘스트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웹서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요청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기능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리퀘스트 통해서 받아온 뭐 웹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다 HTML 구조일 거 아니에요. 이 HTML을 뷰티풀 서버로 만들고 그리고 판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결과를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출해서 엑셀로 만들어서 결과 리포트처럼 만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웹페이지에 가서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한 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기 이런 것들을 처리를 했는데 요거는 특정 페이지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프로그램이 수집을 해서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파이썬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 우리가 이제 또 하다 보면 이미지를 특정 위치에 있는 이미지들을 수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도 수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수집에 관련된 거 여기 request OS 그리고 URL parse 이거 볼까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URL parse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뷰티풀 섭 안에서 어떤 태그로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좀 잘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하지만 HTML을 뭐 전문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로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좀 절차 중심 이것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마지막에 이제 이메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런 것들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좀 보였는데 여기 인코더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SMTP 라이브러리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제 코드에서 사용된 코드들을 좀 잘 봐두세요. 어떤 코드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메일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각 챕터별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도 좀 높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좀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한 학기를 진행하면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까지 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 그리고 그 모듈에 대한 특징 그리고 함수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것들은 좀 잘 숙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성적들 거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잘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